말하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김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어려운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담회나 설명회가 중요한 걸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7세고시 끝난 지 한 2년 됐고요. 올해도 벌써 지금 뭐라고 하죠? 그 황소 입퇴도 받고 다음 주에 또 그 팀 수업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또 가서 요 자리에 앉아서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할 때 그냥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비 고3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좀 있을 거고, 제가 논술 강의를 강남대성 들어간 게 2009년에 들어갔어요. 그전 2002년부터 논술 강의를 대학교 때부터 했었고,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논술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시작이니까요. 논술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렇게 좀 많이 준비했고요. 뒷부분에 이게 수업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도 좀 준비했습니다. 자료는 총 4가지입니다. 자료는 4가지고요. 학원 자료 포함하면 총 5가지인데 백현 배치표는 이게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되고 매년 제가 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6학년도 기준이고 아마 27학년도 기준 내년 기준은 아마 4월 5월 발표가 되면 6월 정도에 그때 설명회에 이렇게 할 거고, 그때 유튜브 영상에도 이 자료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데 보통 50시간, 60시간 들려요. 그러니까 울면서 만드는 자료니까요. 부모님들 미리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시간 진짜 많이 걸리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기반으로 보시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작년도 합격생들 기준, 25학년도 기준 이제 지금 이제 발표가 나고 있어요. 조기 발표가 나고 있고, 어제 이제 성균관대랑 기타 대학들 이제 슬슬 날 건데, 그 26학년도 나오면 기본 100페이지가 인쇄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에요. 작년 기준 한다면 합격생도 한 178명 정도 연락 온 친구들은 제가 책 선물을 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내온 친구들이 이렇게 좀 수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 혹시 예비 고3이면 꼭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논술에 대한 정보를 SNS에서 구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같은 수준의 학생들한테는 축축성 그런 댓글밖에 없기 때문에요. 직접 합격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수능하고 밸런스를 맞추는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1년 동안 논술 준비한 친구들은 꼭 옆에 간직하고, 그리고 합격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학생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자, 요 2가지가 기본 이제 26학년도 준비했던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설명회 요 자료랑 그 다음에 요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업 매뉴얼로 어떻게 녹여 들어갔는지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에 오신 분들은 기존 다른 설명회도 좀 많이 가보시고 비교를 좀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도 많이 좀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야지만 이 내용들이 논술이 어떤지를 좀 많이 아시고 내 경쟁자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수업 중에도 우리 경쟁자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비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을 설명에 좀 녹였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배치표, 이게 이제 가장 좀 눈에 보이실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제작이 됐고 어떤 식으로 시간 세이브를 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논술 전형 상당히 매력적인 전형이지만 거기 또 단점들도 좀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배치표 먼저 보시면 여기 앞면입니다. 앞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이제 흰색이라서 좀 안 보이는데요. 이름하고 출신 학교, 그 다음에 장래희망, 내신 평균인데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장래희망입니다. 장래희망. 이거 좀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9월 달에 학생들 다 배치를 하는데 장래희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좀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자기 장래희망과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장래희망대로 살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재수를 했는데 저희 장래희망은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삭제해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남 가르치지 않겠다. 그리고 뭐 국어나 뭐 읽기는 나랑 전혀 안 맞다. 이렇게 삭제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걸 좀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또 보시면 여기에 수능 등급과 원점수도 있는데 원점수는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6평과 9평 정도만 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6평과 9평을 바탕으로 최저 등급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인서울로 보통 한 14개 대학 정도를 쓸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유리한 대학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3합6 대학이 한 6개 나오고요. 2합4 대학이 한 6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저에 따라서 이미 6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높게 쓸지 낮게 쓸지 이럴 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도 있고 뭐 7월 교육청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6평, 9평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우리 자녀가 2합4 라인에 들어가는지 3합6 라인에 들어가는지 요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뭐 학생들 희망 적어오면 저랑 상담 결과를 같이 적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배치표 왼쪽에 가면 내신 반영입니다. 내신 반영에 제가 좀 잘랐는데요. 고대부터 이화여대까지 내신 반영 교과가 하는 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중앙대밖에 없습니다. 중앙대밖에 없고요. 내신 반영 거의 안 합니다. 한양대는 반영을 하는데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비교과 10% 반영합니다. 종합입니다. 종합. 전체적인 내용이 학교생활 우수한 그런 친구들이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정성평가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양대 요 비교가 좀 안 좋다는 친구들은 이 학생부를 뜯어봤을 때 15장 이하면 좀 감점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15장 이상 정도 되면 나름대로 평균 정도를 한 거고 쉽게 감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작년 26학년도에 들어간 게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있으면 논술 전형에서도 감점이 있고요. 좀 연대 같은 경우 정말 많이 감점을 하죠, 그렇죠? 100점 만점에 50점까지 감점입니다. 이게 호가 있는데요, 가점이 아니라 다 감점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화여대 이제 밑으로는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요거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는데 일단 중앙대 보시면 여기 이제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쭉 점수 분포가 20점부터 해서 쭉 알맞게 내려오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7에서 8등급 사이 여기서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걸 내신 절벽이라고 하고요. 7등급 이하면 웬만하면 지원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 이내로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로 논술은 1,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논술 스타팅 등급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4등급인데 선생님 안 좋은데 어떨까요? 상당히 좋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합격자들 평균이 보통 3.5등급에서 4.5등급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냥 4등급이다, 3등급이다 안 좋은 거 절대 아니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반영 자체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은요. 중위권 내려가면 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학생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이렇게 내신 보시면 되고 바로 위에 어느 정도 환산되는지는 대학 어디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이 직접 집어넣으셔야지만 정확합니다. 부모님은 집어넣으면요 이게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집어넣어서 하면 전체 20점 만점에 몇 점인지가 다 산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은 내신 반영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뒤에 있는 요 건데요. 한 장 넘기시면 여기 있습니다. 배치표에 제일 상단 부분부터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뭐 다른 게 중요하지만 접수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수 기간도 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올해도 좀 발생했습니다. 26학년도 발생했는데 연대나 고대가요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같을 줄 아는데 여기서도 볼 거는 뭐냐면 마감입니다. 마감일. 연대는 11일, 고대는 10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연대 기준으로 했다가 고대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감일이고요. 옆에 하나만 좀 써놓으십시오. 뭐가 있냐면 마감일 오후 3시 정도에 마감 직전 최종 경쟁률이 발표됩니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경쟁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명목 경쟁률이 낮으면 낮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일 낮은 거 쓰면 또 우리는 또 걱정하는 게 역선택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 말하면 좀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제일 낮은 거보다는 세 번째로 낮은 거. 세 번째로 낮은 거는 낮을 확률이 제일 높더라. 그렇죠? 그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목 경쟁이 낮다고 실제 경쟁이 낮지는 않습니다. 이거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접수 기간이고 두 번째 최저 등급은 좀 많이 아쉬워 계실 건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연대는 최저가 없고 고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연대는 누구나 다 시험 보러 갈 수 있지만 고대는 아무나 못 갑니다. 두 대학 중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저기 배치표에 있는 대학 중에 가장 실질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 고려대입니다. 학교 발표가 평균 9대 1이었어요. 9대 1이었고 과별로는 5대 1까지 내려가는 과도 있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와 연대는 둘이 그 상당히 라이벌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입시 논술과 관련돼서도 되게 좀 대립점입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탐 하나, 가장 높은 거 하나 반영이고요. 요거 네 개가 합 4 이내면 됩니다.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4대 있죠. 한자로 4대 있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한국사까지 다 수능을 신뢰하는 전형입니다. 반면에 연대는요, 수능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대 시험 논술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국수, 영, 탐 돼 있죠. 요 형광펜 쳐놓으십시오. 탐구를 하나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탐구 잘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성균관대 최저는 다 맞춥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 합 5 이내면 됩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여기 제2외국어 한문도 탐구 1로 인정합니다. 이것도 형광펜 쳐놓으시면 외국 학생들한테는 유리해요. 외국 학생들은 유리해서 오히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는 이런 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저 많이 만족하고 여기 좀 빠졌는데 중앙대는 최저를 제일 만족하지 못합니다. 3합6대학 중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특이점이 있고 서강대는 국수, 영탐 하나, 3합 7, 3합 6이 아니라 3합 7로 돼 있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대도 살짝 좀 말씀을 미리 드리면 영어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봅니다. 영어 2등급 1등급을 보고 3합 6인데 가장 최저가 빡센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시는 게 그럼 영어 3등급은 2등급 아니냐? 3등급은 그냥 3등급입니다. 네, 2등급만 1등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6학년도 파이널 때 보면 요 대학들은 이제 최저 만족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앙대는 이렇게 3합 6 대학 중에 좀 순위는 좀 그렇지만 제일 최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경희대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경희대는 탐구 하나 반영이 아니라 탐구 2개 반영입니다. 탐구 2개 평균입니다. 절사나 반원님 없고요. 그냥 그대로 계산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솔직히 학생부가 제대로 안 됐고 수능도 조금 겁난다. 그래서 논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 탐구를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하나 1등급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탐구를 무조건 1등급 만들면 웬만한 대학이 최저는 다 맞춥니다. 이거를 제가 학기 초부터 학생들한테 강조하거든요. 근데 9평 끝나서 오면 제 말 안 듣고 지금 국영수 안 되는 과목 이거 먼저 올려야 된다는데 좀 잔인한 얘기지만 안 되는 과목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사고력이 많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 시간이 너가 행복하게 지난 시간만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탕 없이 정말 열정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사탐이에요. 사탐입니다. 그리고 미리 좀 얘기하면 최저 만족하는데 사탐도 제일 중요하지만 영어 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영어 등급이 3점대 나왔죠. 그래서 최저 못 맞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고대가 9대1 정도인데 올해는 거의 8대1 이하로 내려갑니다. 거의 7대1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명히 27학년도는 영어는 조금 쉽게 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과목이라서 최저는 사탐만 하나 딱 만족하면 최소 2합4나 3합 6은 다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사탐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일입니다. 시험일은 좀 직관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하얀색 배경이 있고 검은색 배경이 있고 요거 얘네들은 회색 배경인데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 지근 시점으로 좀 가깝게 있냐 멀리 있냐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은 지근 시점 기준으로 좀 가깝게 있습니다. 수능 전입니다.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수능 전 대학은 그냥 찝을 수 있으시죠? 연대, 홍익대, 단국대, 성신여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자 이것도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서 쓸 때 보면 그 육론수를 좀 겹치지 않게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수능 전에 한 개 정도는 꼭 지원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능 전에 지원하면 홍대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대학인데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명목 경쟁률이요. 연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그럼 미리 공부한 친구들이 유리한 게 좀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입니다. 수능 후는 여기 보면 회색은 수능 보자마자 따다닥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능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보는 토요일, 일요일 있는 대학이고요. 검정색은 지은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죠. 그래서 검정색은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어머니는 보실 때 요 정도 라인에서 어느 대학 하면 이미 날짜 배분, 최저 배분하면요. 내가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6개는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수능 직후에 그리고 이제 일주 후 이렇게 쓸 때 나머지 이걸 2개, 3개로 배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맨 마지막 날 겹치는 게 제일 좋아요. 맨 마지막 날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그냥 남아서 자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분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날짜는 그렇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놨는데 성균관대는 날짜 밑에 밑줄이 없고 서강대는 날짜 밑에 밑줄이 있죠. 밑줄은 한 일자랑 비슷해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밑줄이 없으면 토요일이고요. 밑줄이 있으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정리해놨고요. 아까 전에 연대랑 고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수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되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요. 진리 자유전형 이건 학과입니다. 바로 밑에 가로가 작년도 명목 경쟁률입니다. 작년에 새로 생겨서 신설이고요. 105.7673 대 1 이건 작년 결정률이고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뒤에 있는 표시인데 0 안에 0 있죠. 영어 제시문 출제입니다. 0 안에 0이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으면 다 영어 제시문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인문계열, 한국외대 인문계열 다 영어 출제합니다. 또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샵 표시돼 있죠. 샵은 도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표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도표 출제하는 대학이 보통 13개, 14개 대학이 있고요. 그래서 도표 분석과 관련된데 보통 이제 도표 말씀드리면 사탐에 뭐 사문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수학에서 함수 개념입니다. 수학에서 함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 되게 벤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수리논술을 25점 배점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수리논술입니다. 수리논술 25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도 출제하고요. 수리논술도 출제하고요. 도표도 출제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주로 사탐 주제가 출제되고 인문논술이죠. 그래서 수능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논술 문제를 이렇게 한 거고요. 고대는 수능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됐죠. 그래서 영어 제시문 없고 수리논술 없고 도표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인문논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봅니다. 여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고려대는 경영은 진학이 밑줄 쳐져 있고 자전, 경제, 정예는 밑줄 안 쳐져 있죠. 이게 뭐가 있냐면 요 라인으로 쭉 타고 내려와 보십시오. 타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학이 밑줄 쳐지는 대학의 시험은 요 시간에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표시 안 되는 대학은 요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26학년도 자료고요. 이거는 4월 5일 날 발표되면 6월 달까지는 제가 다 만들어서 본인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 원서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배치표에 대한 얘기고요. 자, 논술 전형 이해라고 좀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요거는 어디 내용이 있냐면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100편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쭉 내려보시면 4페이지 있는 내용을 좀 PPT로 좀 다르게 만든 겁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편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완성도를 좀 보시면요. 저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 전형, 논술 전형을 하는데 이미 학생부 전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3학년 1학기만 남았고 80%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도 교육청 시험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래도 이제 스타팅인데 대략적으로 자기의 학업 능력을 좀 학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 전형은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 거의 98% 이상입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좀 이렇죠. 저도 최근에 저희 지인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는 행복을 많이 추구했다. 학생부를 보면 정말 행복밖에 없다.
수능도 힘들 것 같다. 논술 전형반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친척이었어요. 논술도 희망이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부 사고력 묻고요. 수능도 사고력 묻습니다. 논술도요. 사고력 묻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결정됐고 얘는 결정 안 됐다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할 때도 너가 생각을 많이 하고 바뀔 각오를 해야지만 바뀐다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준비해서는 얘도 안 되는 전형입니다. 대학도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안 보고 최저도 되게 낮습니다. 그러면 믿는 건 요건데 아무나 글 쓰는 거 가지고 뽑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논술 전형 준비한 건 좋은데 이것대로 준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볼 때 얘가 글을 써왔다 안 써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태도가 바뀌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얘가 공부 시작하고 나서 일과가 다 끝났을 때 바로 불 끄고 자는지 안 자는지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좀 쉬어야지 하면서 유튜브 트는 순간 이 친구는요 똑같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논술 전형의 완성도는 지금 제일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경량입니다. 지원 경량은 학생부 전형은요 학교마다 선배들이 어느 정도 대학에 어떻게 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려면 거기 맞춰서 지원하면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끔 지원합니다. 수능 전형은요 이건 높게도 쓸 수 있고 낮게도 쓸 수 있고 적정하게 쓸 수 있어요. 높게 쓰는 친구들은 이미 재수를 결정한 친구들. 그렇죠. 그 친구는 이제 빵꾸를 생각하면서 높게 씁니다. 빵꾸는요 제일 높은 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과보다 조금 낮은 과,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과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대 같은 경우 미디어, 연대 같은 경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매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높게 쓰는 거 아니면 보통 낮춰서 쓰거나 좀 적정하게 쓰려고 합니다. 반면에 논술 전형은요 기본 전형이 높게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쓰지 않는 거예요. 학생부와 수능으로 가는 대학보다 높게 쓰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추합에 돌지 않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전체에 1명, 2명 돕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못 가고 여기서도 못 가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죠. 어제도 제가 이제 성균관대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 친구들도 어머님들 전화가 많이 오세요. 이제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전화 와서 합격했었는데 이제는 학생 전화 한 장을 밝으면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꿈에도 꾸지 못하는 대학들을 쓸 수 있고 거기서 합격을 기원한다. 상당히 좀 이것만 보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완성도는 거의 안 됐고 정말 높게 지원한다. 근데 현실은요. 자,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률을 좀 보죠. 경쟁률. 학생부 전형, 수능 전형보다 논술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300대를 넘어가는 경희대, 한의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부 전형, 얘와 얘가 둘이 합해서 6개를 쓸 수 있고요. 수능 전형, 이거는 가나 다군 3개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요. 자, 그런데 좀 더 본다면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은요. 요것과 요것처럼 얘를 준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안 됐기 때문에 6논술을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15대 1, 20대 1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만 넣으면 경쟁률 높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6개를 넣을 수 있어요. 6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얘네들하고 경쟁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 준비할 때 이 수능, 학생부는 이미 많이 결정됐으니까 수능 성적도 같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올라가는 연동되는 지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내가 6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 60대 1, 20대 1 거기다 6을 곱해줘야지만 웬만하면 경쟁률이 나와요. 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저 등급 전략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탐구의 상계 등급 이거 꼭 방학 동안 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역일수록이요. 재수생들은 이미 한 번 겪었기 때문에요. 사탐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때까지 거의 9번, 10번을 돌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현역들이 사탐은 금방 하면 돼. 여름방학 이후면 하면 돼. 절대 안 됩니다. 10번 돌린 친구 1등급 비율과 그때 1등급 겨우 한번 맞춰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비율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부터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 많이 받는데 논술에 유리한 과목이 뭐냐라고 하시는데요. 연결되는 건 사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신 있는 과목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무조건 자신 있는 과목이에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생륜이나 뭐 이런 거에 철학자들 나오면요, 지문에 없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상당히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바탕으로 해야지 자기 배경 지식은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신 있는 과목이고 한 과목 1등급 받아봐야지만 4%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절대로 남이 시킨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자기가 또 질문도 해야 되고 선생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찾아내고 이래야지만 1등급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웬만하면 국영수보다는 요거 하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등급 충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영어가 6%, 7% 정도 나오면요, 웬만하면 최저등급 많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별로 신경 쓸 거 아닌데 우리 강사들은 요거 좀 많이 신경 씁니다. 영어 전체 퍼센테이지가 몇 회입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등록한 친구들이 파이널 때 오는 인원을 보면 아, 영어가 어땠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탐 하나랑 영어 하나 정도만 좀 보면 최저는 웬만하면 2합사 이상은 다 맞출 수 있고, 국어나 이런 게 3등급 정도 나와서 3합6은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전반적인 논술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뒤에도 좀 써놨는데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술은 무슨 시험이다,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단히 설명해서 한 영상은 아니고 특정 학부모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영상입니다. 논술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분은 연세대학교 김동노 입학처장 하셨던 분인데 영상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뭔가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연세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대비하는 게 좋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글쓰기 시험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 쓰는 것은 이 시험의 최종적인 과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글로 쓰는데, 물론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쓸 것인가의 그 무엇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이거 국어식의 글쓰기 수업만으로는 이 논술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의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 이 역량들은 단기간에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의 결과가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그 생각의 결과를 글로 쓰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글은 최종 단계에서 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책의 주장을, 흔히 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논지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야 되고요. 저 연세대학은 지금 예정은 논술이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시 논술이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있는데 지금부터 하더라도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습하시고, 근데 이거는 다른 교과목 같이 뭐 죽으라고 앉아서 암기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짬나는 대로 조금씩 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만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조금씩 훈련을 하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걸 뭐 계속 뭐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부터 하라 그러는 건 너무 무리인데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이 논술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일주일에 5시간만 해도 됩니다. 좀 싱크가 안 근데 맞은 상황이고요. 장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준비를 잘 해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논리적 분석력, 그 다음에 창의력 사고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변변은 어디서 나냐면요. 창의적 사고력에서는 별로 변변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대학교 채점표를 보면요. 주관적 영역은 되게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반면에 아주 객관적 영역인 논리적 분석력, 여기서 변별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지만 논술은 글 읽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 읽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거는 이 대학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좋은 영상인데 예전에 유튜브에 있다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좋은 이야기를 좀 편집해서 앞부분만 좀 가져온 겁니다. 많은 대학에서 채점표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감점,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거 보면 내용에 대한 이런 습득이 아니라 이런 분석이 아니라 대부분 요약하는 법, 비교하는 법, 뭐 분류하는 법, 평가하는 법,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용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은 보통 강사위에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써서 오고 이미 내용은 아는데 글쓰기 연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린 겁니다. 논술은 글 읽기 시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글 읽기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는 친구가 가장 유리한 이 시험의 본질에 맞게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요. 논술을 잘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한 지문 가지고 풀어내는 거고 논술은 보통 4개 지문, 5지문으로 풀어내요. 공통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공통된 주제. 완전히 다른 구조와 다른 스토리, 여기서 공통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여러 드라마 중에 공통된 주제를 뽑아내는 친구들을 우선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읽기 능력이 돼야 되고요. 이거를 수업에서 좀 많이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논술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논술 커리큘럼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약 몇 개 과정, 비교 몇 개 과정, 분류 과정, 비판 과정, 평가, 뭐 설명, 논평 과정 이렇게 커리큘럼이 돼 있어요. 이거는 커리큘럼 자체가 글쓰기에서 맞춰진 커리큘럼이고요. 내용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내용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 이렇게 나눠져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사실적 독해가 보통 7, 80%, 추론적 독해가 2, 3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학생들이요. 사실적 독해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 이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냅니다. 다 대부분 자기 주관적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누가 만드는 틀 이런 거에 끼워 맞춰요. 제가 이제 강대에도 탑반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국어 성적 잘 나온 친구들 보면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남아요. 5분, 많으면 10분 남습니다. 국어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성적이 안 난다. 절대 아니에요. 독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적 독해가 되는 친구들은요. 정말 자기 주관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한 친구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오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이 썩을 놈아라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딱 막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이거는 자기 일단은 경험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 친할머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입니다. 밥 많이 먹어야지. 더 먹어. 이 썩을 놈아는 사전적으로 이게 나쁜 의미지만 문맥적으로는 언제든지 좋은 말로 바뀔 수 있어요. 문맥에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자기 주관에 맞춰서 보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수정해 나가야지만 예를 바탕으로 추론 독해가 돼요. 추론도 제가 살짝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추론을 처음 보이는 게 아니에요. 1대 3을 기준으로 3대 네모. 네모안을 분석하시오, 평가하시오, 논평하시오. 기준이 안 바뀌니까 구라고 평가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돼요. 평가, 분석,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를 기준으로 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심은 가를 기준으로 재심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자기 주관, 커먼센스, 사전적 의미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걸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2002년부터 논술 강의를 했고 이제 리라이팅 첨삭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잘 읽는 친구들이 주로 합격하더라. 그래서 다 바꾼 거거든요.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쉬워요. 리라이팅 할 때 잘 썼네? 굿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요 잘 안 바뀌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바꾼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술은 결국 수능 국어와 수능 영어 보완 관계입니다. 보완 관계고요. 지금 강의하면 솔직히 이제 수능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바로 고대 파이널이 있었어요. 고대 파이널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인데 그때 학부모 3분이 오셨어요. 학생하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환불하고 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저가 안 맞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반대였어요. 다들 그 국어 때문에 재수한 친구들인데 국어가 100점, 98점 나와서 고대 안 보고 바로 서울대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데 그냥 하긴 그래서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강의하다 보면요 영어가 제일 많이 옵니다. 영어 빈칸 넣기 이런 것들은 사실적 독해 앞에 있는 문맥적으로 본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 올랐다를 1월부터 했던 친구들 보면 4월, 5월, 6월 달에 제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면 국어도 같이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국어는요 3, 4점 오르는 건 오른 게 아니에요. 등급이 올라야 돼요. 적어도 10점, 15점 정도 올라야지만 이 친구의 읽기 자세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논술 강의하는데 논술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듣습니다. 이건 언제 듣냐면 이제 합격자 발표 이때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제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합격하는 것 이게 최고의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저희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첨삭도 주로 글 읽기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글이 없더라도 첨삭이 다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학생이 글을 어떻게 읽냐를 지문에 다 표시하게끔 했고 그 표시된 걸 가지고 내용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찾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첨삭할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클래스 과정은 보통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3시간 반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요건 어디 있냐면요. 요거는 들어오실 때 받은 요 매뉴얼에 있습니다. 수업 매뉴얼에 있고요. 요거는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매 시간 기본 개념을 학습하게 되고 요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아주 정확하게 발표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연세대가 사실적 독해의 개념 2개, 추론적 독해의 개념 2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걸로 글을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많은 대학에서 채점표를 많이 발표했는데요. 그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은 고대학이 가장 표준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 개념과 연습 문제를 같이 풀게 됩니다. 이 연습 문제는요.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학 좋은 문제들 다 풀게 될 겁니다. 쓰는 단계는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2교시에 실전 문제입니다. 여기는 좀 상위권 위주인 난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가끔가다 부모님들 이런 얘기합니다. 연세대는 문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쪽이 좀 중하위권은 좀 쉬운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연세대도요 쉬울 때가 있었고 진짜 어려울 때 있었어요. 예전에 김현주 국문과 교수가 출제하면 좀 쉽습니다. 국문과 교수는 좀 학생들이 독해력을 알기 때문에 되게 쉽게 내요. 근데 반면에 좀 학생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과들, 철학과나 이런 과들이 출제자가 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때는 저도 재심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대학마다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출제하는 분야에 따라서 난도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좀 대학들 중에 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요 설명회 전에 제가 목동에서 했는데 목동 어머니께서도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은 어렵다고 하는데 뭘 좀 공부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쉬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좀 가져옵니다. 어느 정도 학생들 요 정도 됐다 그러면 그보다 높은 대학의 문제를 좀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쉽다는 것은 이미 그 능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 전 몰랐다가 그 글을 썼던 학생이 합격하고 저한테 와서 서강대 경영학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로과에서 지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걸러줘야 돼요.
좀 어렵다는 걸 알고 들어와야지만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냥 놔두라 그랬습니다. 놔두라고. 자, 이거는 이거보다 좀 난도가 높은 걸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좀 어려운 걸 가지고 학생들이 읽기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초 첨삭과 심화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심화 첨삭은 다 제가 합니다. 파인할 때는 못해요. 파인할 때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파이널을 고대랑 연대만 했습니다. 그때는 막 1000명씩 뽑고 도저히 다른데 그 수강생들이 보통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연대부터 해서 저기 아주대까지 학생들이 스펙트럼이 일반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파이널 때 나는 못한다 이렇게 못하거든요. 다 깔아줘야 돼요 수업을요. 그래서 파이널 때는 요거만 진행이 될 거고 심화 첨삭은 정규반이 총 36회 정도 나와요. 1월부터 그때는 다 제가 첨삭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다음 3교시는요. 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그런데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요 학생들이 아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왜 어렵냐면 자기의 독해력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친구들은 아 요번에 쉬웠어요 그러면 자기 독해력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타협점을 많이 찾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학생들이 만족감을 주려면 좀 쉬운 문제를 줘서 성취감을 높여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돼요. 쉬운 문제 가져오면요 한 주가 편해집니다. 왜? 질문이 없고 첨삭도 되게 빨리 끝나요. 어려운 문제 가져오면요 질문 많아지고요 첨삭도 길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좀 고집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해설 강의할 때 확인 첨삭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피드백 첨삭은요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꼭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강의 들으면서 스스로 인식한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내가 이거 못 찾았구나 이래서 못 찾았구나 이거를 강의할 때 자기 원고지 옆에 놓고요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기초 첨삭을 대고 이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내가 읽기와 연습장 정리하는 게 어떻게 됐는지를 주로 제가 보게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강의가 제일 쉽고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는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강사면 해야 됐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리사이팅 첨삭하고 아 잘 썼다 뭐가 부족하다 이러고 싶은데 아닙니다. 글 읽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 하는 겁니다. 4교시를 넣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원에서는 3시간 반짜리고요. 보통 논술 강의가 4시간짜리가 좀 있습니다. 4시간짜리 4시간 반도 있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거는 자 숙제라고 했는데 이건 심화 첨삭 준비, 요거는 이제 저랑 하는 첨삭 준비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매일 20분씩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서너 시간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매일 20분씩 심화 첨삭 준비 노트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가 어떻게 글을 읽는지를 꼭 표시하고 그 과정을 저한테 보여줘야 돼요. 6일 동안 과정을 제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첫날에 읽었고 나중에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건 이제 첨삭 준비고요. 요게 한 20분 정도 있고 요게 글 읽기 온라인 강의인데 이게 2가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처음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뒤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뒤에 제가 해놨어요. 일단은 피드백 먼저 좀 첨삭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첨삭은 기초 첨삭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문제 아까 2교시에서 풀었던 거를 일주일 후에 기초 첨삭하게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확인 첨삭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뭐가 틀렸고 어떤 과정에서 틀렸는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기초 첨삭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근데 기초 첨삭은 이거는 아까 심화 첨삭은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준비하진 않고요. 우리 첨삭진이 따로 있습니다. 좀 이따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채점 기준표가 대학 채점표에 맞춰서 제공이 되고 객관적 평가가 주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초 첨삭을 했고 첨삭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표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시대인재, 강남대성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과 비교 평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시대인재 단과생들, 강남대성 단과생들 그 친구 다 풀내서 거기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 컷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분포에서 자기 위치까지 매주 확인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성적 좋은 친구들은 동기부여가 돼요. 성적 안 좋은 친구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탈률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요, 자기 위치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 그건 다른 쪽으로 좀 풀어야지 자기 위치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합격 가능성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카페에 공개하고 있고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문자가 좀 인력이 좀 필요해서 이거 카페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 오늘 설명회 들어오셔서 오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가입이 다 돼요. 그리고 최고 등급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성적표들이 어떻게 공시가 그러니까 다 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면요 나름대로 될 거고 이 첨삭진 좀 얘기할게요. 첨삭진들은 다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입니다. 다 제 수업을 듣고 적어도 3관왕 이상씩 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치동 바닥에서 제자들이 첨삭진을 구성한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관왕도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랑 연세대 같이 붙은 친구들은 그때는 다 불러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나이가 보통 30살 다 넘었어요. 30살 넘고 심한 경우는 지금 로스쿨에 있는 친구도 연천에서 왔어요. 로스쿨이 아니라 로스쿨이 아니라 로펌에 있는 친구도 그리고 이제 기업체 있고 연대 경제 갔다가 예전에 이제 저랑 그것 때문에 박사 과정에 있었다가 이제 하고 지금 뭐 30 몇 살인데 결혼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 학생들 다 봐주고 있고 지금 서울대 국문과 석사 이상이 지금 4-5명이 있어요. 그냥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논술로 들어간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봐줘야지만 현실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이 아니고 이제 학력만 높아가지고 아니면 좀 이런 분들은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강의에서 제가 전체적인 표준적인 얘기를 하고 실제로 몇 년 내에 합격한 친구들이 보는 게 학생들 입장에 제일 위안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랑 이 친구들이 답변한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주로 제가 만든 기준표에 맞는 객관적 평가 그리고 제가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친밀도는요. 이 친구들하고 좀 많이 친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걸 좀 많이 물어보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노려서 기초 첨삭을 좀 잡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첨삭 좀 안내 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이제 어드밴스 피드백이라고 했는데요. 기초 첨삭 일주일 딱 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일주일 후에 저랑 첨삭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독해, 추론 독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저랑 같이 1대1로 따로 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것들 이런 것 좀 나이브하게 좀 많이 말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리라이팅 첨삭하고 달라요. 이거는 다시 글을 그러니까 그 전주에 이미 설명 다 들었죠. 그 내용을 안 것을 가지고 다시 쓴 게 아니라 내용 읽기 과정을 다시 저랑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라이팅 뭐 글을 보진 않고 이 친구가 읽었던 글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 쓴 걸 다시 첨삭을 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과정으로 이걸 했는지 추론적 독해를 했는지를 하나씩 보게 돼요. 진짜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거는 눈물 날 과정이고 이거 우리 담당 실장님도 꼭 이거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1대1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시간 잡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는데 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다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시 넘어서 새벽이라도 이건 꼭 하고 있으니까 이건 매주 저랑 해야 될 그렇죠. 거의 정규반이 10월 말까지 진행이 돼요. 36주 정도 진행이 되고 이때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뒤에도 좀 얘기해놨는데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공부 습관이 바뀌지 않고요. 공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마음의 안정만 오죠. 실제로 까보면 잘못했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미리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첨삭하고 만약에 토요일 반 수업을 들으면 토요일 날은 따로 숙제가 없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매일 20분 동안 글읽기 태도를 하는 심화 첨삭 준비 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해 오시면 되고요. 저랑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요. 다시 불통 도장을 받고 다시 하게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 과정이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왜? 능력을 키우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능력이 되면 쉽다는 건 그 학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과정이 저희 심화 첨삭 과정이고요. 아마 다른 학원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딩 인사이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4교시라고 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수업만 듣고 보니까 학생들이 개선하는 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숙제를 안 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요. 숙제 한번 안 내보니까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저만 편한 게 아니라 부모님도 편합니다.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수업하고 집에 가면 육아 출근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웬만하면 집에 좀 늦게 가고 싶습니다.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12월 달에 강사들이 다 방학이거든요. 아들이 이제 숙제를 이렇게 봐줘 제 스케줄 다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글 읽기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습관을 바꾸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그렇다고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20분 정도만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심화첨석이었고 이제 인강 이걸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학생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강의하는 거를 와서 보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에 좀 해설 강의를 좀 들어보면 또 글 읽기 태도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제공하는 콘텐츠 중에 창작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계속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공하고 그걸 이제 숙제가 다 끝나는 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라죠 예열 관계로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날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게끔 잡아놓은 거고요.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좀 했고요. 올해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할 예정입니다. 글 읽기와 글쓰기 전 과정을 다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네이버 카페에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 공개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 사이트 예정해서 수강생들만 좀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무료 강의입니다. 무료로 그냥 수강생들 다 볼 수 있게끔 할 거고 강제가 아닌 자율 출석인데 웬만하면 근데 아까 전에 기초 첨삭에서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 친구는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확인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창작 문제 해설 강의고요. 두 번째 이거는 고민을 많이 했으나 수능 비문학도 해설 강의를 한 지문씩 할 예정입니다. 매주. 다른 말로 한다면 작년에 이런 질문 많이 해서 선생님 이렇게 읽는 것을 수능에도 적용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그냥 요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 보통은요.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문장 읽고요. 두 번째 문장 읽고요. 세 번째 문장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문맥적 읽기라는 거는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읽은 후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야 돼요. 이걸 제가 부의독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주관과 경험이 그러니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래도 글 읽기와 관련되는 문학과 비문학에서 보여주려고 제가 창작 문제 플러스 구문제까지 집어넣습니다.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술은 4개 지문을 통합적으로 보는 거라서 군더더기가 많지만 수능 비문학은요, 수능 문학은요 빠짐없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맥적 읽기를 연습하기엔 좋은 지문이에요. 수능과 달리 논술은요 주제에 따른 내용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훈련은 잘 되겠다. 글 읽기만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대 연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어 점수 잘 나와서 서울대 가는 친구는 더 반가워요 또. 그렇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읽기만 잘 된다면 솔직히 안 되는 과목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논술 읽기 태도로 요 등급 급상승 해야 되고요. 그래 자신의 주관적 생각과 경험, 틀 이런 거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국어는 그래도 특이점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논술보다 좀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령이나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고요. 논술에서 제가 하는 것은 정말 글 읽기 태도 순수하게 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가지면 정말 학문하는 읽기가 돼요. 답답합니다. 반면 요령만 있으면요, 기본이 안 된 요령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빙산에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읽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골고루 갖춘 친구가 진짜 무서운 친구고 제가 맡은 영역에서는 읽기 태도 순수한 읽기 태도를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또 인강으로도 하고 그리고 숙제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수능과 논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달에는 무조건 읽기 능력이 완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사탐 하나 완성되면 수험생은 정말 잘 될 거예요. 수학도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요 읽기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래가지고 그 문맥이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구평 후 원서 상담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구평 후 이제 부모님들이 구평도 보지 않았는데 상담 약속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상담 다 학생하고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좀 이상하다 하면 그때 문의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이게 지원 상담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인생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많은 친구들 좀 봐야 되니까 요 소스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정규반 기초첨삭, 심화첨삭 자료 누적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다 엑셀로 누적이 되고 우리 학생들 어디에 좀 강한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9월 평가원 기준을 하면 일단 6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쓸지 그거보다 낮게 쓸지 할 때 유불리를 따져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고요. 이렇게. 그래서 논술과 수능은 보완 관계로 보야지만 제일 좋은 전략이지 난 논술하니까 수능 절대 안 돼. 수능하니까 논술 이게 절대 안 좋습니다. 수능으로 안정되게 가지만 그거보다 높을 기회를 엿보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표가 6월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다 누락 없이 합니다. 올해도 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직접 상담을 진행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6월 달에 우리 여기 대치 시대인제도 만약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전략 설명회도 있어요. 어느 과가 높을지 낮을지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그 미리 말씀드리면 랜덤합니다. 랜덤. 경희대 한의대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경희대 한의대가 경희대 상경계열보다 낮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였어요. 경희대 한의대 쓰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 안 한 친구들이에요. 경희대 한의대 쓰는 친구들이 논술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수시 원서 쓸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당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밖에 몇 카드가 남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거기라도 쓰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300대 1 하지만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5명 모집에 3명 들어가는 해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올라가서 논술 준비하고 성적이 올라가서 쓰는 친구들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실 독해, 추론 독해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학생들만 글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좀 글읽기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려고 제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는 가장 스탠다드한 논술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재심은 나의 용기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심은 가히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라고 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있으면 요 재심문을 기준으로 요걸 보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실 독해고 추론 독해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논술 준비가 제도 읽기가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가냐면요. 재심은 가부터 읽습니다. 가부터 읽고 그다음 나를 읽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를 먼저 읽어야냐면 재심은 나를 먼저 읽어야 되고요. 얘를 바탕으로 얘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사실 독해의 개념을 읽어야 되고 얘는 추론 독해의 개념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도 다르고 읽기 개념도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든 수능이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든 게 대학 들어가서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열심히 따라다닌다?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학기 초에 하는데요. 절대 이걸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학원을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학원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자기한테 쉽게 이해하는 학원 이게 아니에요. 이해는 좀 쉽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좀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생활이 바뀌자면 등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 보내놓고선요. 얘가 진짜 나 이제 알 것 같아. 성적 오를 것 같아. 이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얘가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기가 말도 안 하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숙제를 한다거나 일과가 다 끝나고 양치하고 5분 내로 불 끄고 잔다거나 이런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이런 게 바뀌면 그때는 좀 흐뭇하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게 징표죠. 생활이 바뀌는 게 징표지 점수 바뀌는 건 다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린 학원에서 학생들 점수를 요즘에는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요. 일부러 했던 거를 내거나 쉬운 걸 많이 내서 성적이 올라가긴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보다는 생활이 바뀌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힘들고 어려워야 쉬워집니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 혹시 재수를 하는 친구 부모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년 학생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고 모은 돈으로 공부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편의점 알바 진짜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그게 지나야지만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만약에 재수생이 있다면요, 꼭 편의점 알바 시키십시오. 꼭 시키십시오. 철 드는 거는 얘가 고생을 해봐야지 알아요. 꼭 시키고 이 돈이 어떻게 갖고 어떤 과정에서 네가 쉽다 보이는 것도 다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지만 쉬워진다는 걸 꼭 알아야지만 공부도 어려운 과정을 버티고 이겨냅니다. 이거 없이 처음부터 나한테 쉽게 알려주는 선생 쉽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친구들은요 다 어렵게 했고 다 쉬워지는 경우들이에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도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상담하다 보면요 특히 불안 선생님 너무 불안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선생님 너무 외로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불안해야지만 공부합니다. 다른 걸 통해서 불안을 없앨 수 없어요. 인간은요 옆에 둬야 될 친구입니다. 미리 있었고 네가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죠. 통제할 수 있고 간수해야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를 외롭다 이러기 때문에요 상대방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했지만 외로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옆에 집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옆에 있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죠. 떨쳐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떨쳐내면 그건 상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통제를 배워야 돼요. 인간이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게 해서 너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 여섯 번째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거다. 요게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고요. 요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날 새 가면서 부모님한테 꼭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저도 이제 집 얘기를 하면 수학은 제가 담당을 해요. 저도 이과였기 때문에 수학을 담당하고 이제 9시 되면 이제 아파트에 있는 사우나도 같이 가거든요. 제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사우나에서 자기가 다 씻고요. 수학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밥 먹이고 이건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 지금도 떠먹여줍니다. 젓가락질 못합니다. 숟가락질도 이렇게 산적처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극명하게 자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공부는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수업에서 그런 논술은 정말 좋은 게 이제 첨삭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좀 관여를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좀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바뀌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커리큘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원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놓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뭐 위에 또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남아서 질문하실 분들은 제가 다 개별적으로 다 질문 또 받고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